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제가 1월 8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 주말에 영상을 미리 찍게 됐는데요. 영상을 보실 시점엔 ETF가 어떻게 됐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확률은 좀 낮게 보지만 만약 ETF가 불발되거나 혹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다 보는 차트와 사건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때마다 꺼내다 보며 위안을 주는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의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한 12일경으로 기억합니다. 코로나발 이제 50% 비트코인만 50% 폭락이 있었죠. 하루도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때 당시 원탑 그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쇼친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대표 아더 헤이즈가 홈페이지 서버를 다운시켜 버리는 극약 처방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던, 단기간으로 보면 거의 이때의 기록을 따를 하락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업비트에 들어가서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요. 제 장점이 있다면 워낙 폭락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그래도 폭락 때 어떻게든 좀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업비트 들어가 보니까요. 요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500만 원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900만 원에도 사고요.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까지 샀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공포에도 죽으려고 노력을 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의 치명적인 단점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타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은 조금 시스템화해서 단타를 안 하려고 아예 뭐 스테이킹에 맡겨버리거나 뭐 가족 명의로 그냥 넣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버리는데, 이때만 해도 뭐 피가 끓었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튈 때마다 팔아버립니다. 여기 조금 튈 때 팔아버리고 튈 때 팔고 튈 때 팔고. 근데 이게 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올랐다더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마이너스 50% 일봉은요. 차티스트들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거래량이 실렸는데 뭐 아래로 가면 더 떨어진다. 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도, 매도할 때도 역시 나는 잘해 뭐 이렇게 하면서 팔았겠죠. 그러나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한 달 반만 참았으면, 지금 이게 3월 12일이었으니까요. 5월도 채 되기 전에 떨어질 때 수준을 회복을 이미 해버립니다. 근데 이 한 달 반을 못 참은 결과 저는 뭐 거의 뭐 본전이나 손해였을 거고요.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2020년, 21년 저 멀리 가버렸죠. 뭐 600만 원은 뭐 고사하고 900만 원에 샀던 것만 들고 있더라도 엄청난 수익이었겠지만 저는 그 한 달 반을 못 참았다. 그리고 이 차트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때보다 더한 하락은 아마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겪은 거죠. 결국 비트코인은 회복을 하는구나. 몸소 체험을 한 거죠. 이제 그 레슨비를 내고, 엄청난 레슨비를 내고 몸속 깊이 체험을 했다.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뭐 다 금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요런 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저는 힘들 때마다 이때 차트를 꺼내다 보면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한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1월 3일에 우지한발 ETF 불발 퍼드가 있었잖아요. 이상한 레포트 써 가지고. 고때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일봉인데요. 폭락이라고 하기엔 뭐 10% 잠깐 꼬리를 말고 올라와 버렸지만 폭락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지 않나. 그리고 2020년 3월의 기억이 저한테는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가만히 있거나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리고 소액 현금이 조금 있다면 사놓고 쭉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조금 뭐 주우면서 크게 멘탈이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뭐 기억이나 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인생 두 번째 사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인 유튜버긴 하지만요. 차트를 잘 안 가져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차트를 가지고 얘기는 더 안 하는 편입니다. 차티스트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 가격이 뚫리면 더 뭐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요.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는데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2017년 말 불장이 왔었다가 뭐 박상기의 난 겪고 이제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쭉 하락만 했던 굉장히 힘들었던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차티스트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선이 지지선입니다. 이 선은 뭐 깨지면 더 힘들어지고요. 근데 그 말을 1년을 넘게 바닥을 지지했던 선이 있습니다. 사실 2,800만 원 찍고 이제 여기 선이 약 700만 원 지지선이거든요. 달러로 하면 한 6,000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800만 원 비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75% 정도 되겠죠. 엄청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요 선만 닿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려 하면 튀어서 올라가고 또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수렴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선은요 차티스트들에게는 철옹선 같은 라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깨진다. 그리고 두 번째, 차티스트들도 자주 하는 말이 뭐 삼각 수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보세요. 뭐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삼각 수렴이죠.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면서 이제 뚫고 빵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모든 차티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800만 원이 지금 700만 원 선에서 에너지를 모은 결과가 이제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죠. 저는 이런 걸 겪으면서 차트 보고 뭐 거래량 싫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구나. 이제 이거를 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이때 겪으셨으면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FTX 사태보다 더 힘들었다. 지하 1층, 이 밑에 뭐 2층, 3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5개월 정도 됐던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뚫고 내려갔던데, 이때가 정말 명품과 짝퉁이 가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짝퉁이었어요. 이제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채널은 2명이 운영하고 있죠. 저는 동생이고 형이 있었는데, 형은요, 이때 월급이 나오든 성과급이 나오든 계속 샀습니다. 성과급으로 뭐 비트코인 2개 살까 안마의자 살까 고민하다가 비트코인 2개 샀고요. 그 뒤로도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사면서 저한테 그랬죠. 뭐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저는 계속 미쳤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봤죠. 21년도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요. 20년 말까지 형은 계속 샀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열심히 단타만 쳤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타로 이제 뭐 만회를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만회를 해보려고 단타를 친 결과 뭐 오히려 빚만 쌓여갔고요. 이거 갚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타도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형은 잘한 게요. 요때 물렸던 거, 뭐 에이다도 있었고, 퀀텀도 있었고, 뭐 네오도 있었고, 엄청 났잖아요. 그때 거를 다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21년 때까지. 그러니까 뭐 본전이 뭐예요? 훨씬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나 저는 온데간데 없이 그런 코인들 뭐 마이너스 90%대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뭐 21년도에 나타나고 현재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겠잖아요. 이런 바닥 구간에 샀던 사람과 이때 다 잃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요,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때는 이 격차를 제가 눈으로 보고 형과 저의 격차인 거죠. 저는 90% 이상을 장기 투자로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뭐 몸으로 또 얻어맞으면서 배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전문가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저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험담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이 좀 힘든 코인, 특히 믿음 없는 코인을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저 역시도 있어서 제 경험담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작았다는 거죠. 덜컥 샀다가 이제 고통스러운 분들을 위한 제 경험담. 어떤 코인일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플로우일까요? 플로우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닙니다. 플로우로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물타기에서 한 1,000 얼마로 뭐 비록 마이너스긴 하지만 잘 들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최근에 익절을 오히려 했습니다. 파일코인 힘들지 않아요. 리플도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조차 없을 때,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연예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뭐, 자잘한 기사 빼고요. 최근에 본 기사 하나가, 최근 1년간은 아서 헤이즈, 아까 그 비트맥스 CEO, 전 CEO가 손절했다는 그 기사 때 그 코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바로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입니다. 좋은 건 알아요. 알고 공부를 했으니까 샀겠죠. 그러나 저의 실수가 뭐였냐면 이 ENS는요. 대량 채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주소가 길기 때문에 요거를 이름을 좀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퍼다 나르기 편하게 이제 서비스화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더리움이 거의 이제 대량 채택, 실생활에 사용이 될 때 이게 이제 빵 터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요원하잖아요. 그래서 대량 채택 한참 전에 매수한 결과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뭐냐면요. 비탈릭 부테린 홈페이지 그 트위터를 가시면 vitalik.eth 요게 이제 그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주소 이름이 어렵잖아요. 여기 근데 요거를 이제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다. 그러니까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이 사이트에서 vitalik.eth를 딱 치면요. 이분의 지갑 주소가 뭐 0xd8 해가지고 엄청 긴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지갑 주소 이름도 어려워서 그래서 어르신들 뭐 코인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비탈릭.이더 하면은 어렵지 않죠. 이 서비스다. 예를 들면 인터넷 초창기에 웹사이트 원래 IP 주소를요. 뭐 123.456.789.110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com, 뭐 구글.com 하면 그냥 쑥쑥 가잖아요. 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 서비스는 맞겠죠. 그런데 이제 1년 넘는 물타기 신공에도 하락만 했었습니다. 물타기도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요. 비트코인, 남는 비트코인이 있어서 정말 아래에 막 걸어 놓은 거죠. 아래 걸어 놨는데, 이 파일 코인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게 사지는 거예요. 원래 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 걸어 놨는데 계속 사지더라. 그래서 이제 물타기 신공을 계속 한 거고요. 이렇게 하락만 하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게 엄청난 기사가 최근에 떴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비탈리 부테린의 공개적인 찬사로 ENS 토큰 가격이 80% 급등했습니다. 물론 떨어진 거에 비하면 미미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80%?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부테린은 모든 이더리움 사용자, 특히 레이어 2 네트워크 사용자가 ENS 다 쓰세요. 다 적용시키세요. 액세스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아버지잖아요. 설립자가 ENS가 슈퍼 임포턴트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여기저기 다 채택되어야 한다. 이 얘기에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급등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사실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이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주봉이긴 한데요. 이게 참고로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습니다. 원화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쯤에 샀나 봤더니요. 여기 어디쯤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파일코인과 비슷한데 오른 적이 없죠. 계속 떨어졌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80% 이렇게 올랐다는 게 주봉으로 보면 얼마 되진 않지만 저는 이때 조금 또 일부 익절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익절이 되냐면 좀 운이 좋은 거기도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샀잖아요. 이게 BTC 마켓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게 상쇄가 된 거죠. ENS는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돈의 가치는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익절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도 믿음이 흔들렸죠. 이렇게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나 계속 들고 있었더니 결국 파일코인도 똑같은 예입니다. 이것도 BTC 마켓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물을 탔더니 또 익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ENS도 익절이 되더라. 결국 때가 되면 오른다. 정말 심한 잡코인조차도 때가 되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패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으신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정말 뜬금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좀 행운이 함께 하시길 좀 위안이 되자는 차원에서 한번 제 경험을 소개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ETF만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날린 분이 있습니다. 1월 5일자로 라울파리 했던 트윗인데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형이 한번 소개해 드렸던 건데요. 너무 명언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자면
비트코인 ETF가 비트 가격에 선반영이 됐든 안 됐든 당신의 투자 시간대가 지금 너무 짧다. 길게 보면 모두 소음에 불과하다. 일을 망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인종차별하는 상대 팬에게 멀티골을 넣은 뒤에 이 세레머니를 했던 손흥민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는데요. 저 역시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급락이 오더라도 2020년 3월의 기억처럼 길어야 한두 달 내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조금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